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체계의 문제풀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가에 들어갈 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데 입술 소리 어디에서 나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죠. 여기는요, 윗잇몸과 혀끝, 그쵸?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 여기는요, 혓바닥과 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자, 다시 한번요. 좀 위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맨 앞에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 두 번째,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 세 번째,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네 번째, 어디에요?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반드시 알고 계시고, 여기는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죠. 5가지 좀 위치. 자, 그러면 가 부분은 어디예요? 센 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죠. 그럼 센 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 뭐죠? 자, 우리 자음 모음 체계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자음 체계표를 써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음 위치 5가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 윗잇몸이 혀끝에 닿아서 나는 소리, 센 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 여린 입천장과 혀의 뒷부분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목청 소리 있죠. 그 다음에 파열, 파찰, 마찰은 공통적으로 안 울림 소리, 그 다음에 비음, 유음, 울림 소리. 자, 그러면 입술 소리이면서 파열음인 거 브, 그 다음에 잇몸 소리이면서 파열음인 거 드, 그리고 센 입천장이면서 파찰음인 거 즈. 그죠? 여린 입천장이면서 파열음인 거 그 다음에 목청 소리이면서 마찰음인 거 흐. 그 다음 입술 소리이면서 비음인 거 미음. 그 다음 입술 소리이면서 잇몸 소리이면서 마찰음인 거 스. 그 다음 잇몸 소리이면서 비음인 거 느. 잇몸 소리이면서 유음인 거 르. 센 입천장 소리 하나밖에 없고요. 여린 입천장이면서 비음 소리 있는 거 으. 그 다음에 없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요? 바다, 사, 자, 가, 마누라, 야. 이렇게 외우면 되죠? 이걸 꼭 써놓고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가부분 센 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 뭐예요? 지읒 계열밖에 없죠. 자, 그러면 1번 혓바닥 소리라고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죠. 얘는 모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쌍지읒은 센 입천장 혓바닥 소리이지만 니은은 아닙니다. 발음할 때 혓바닥이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죠. 발음할 때 코로 공기를 내면서 마찰하는 소리. 자,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는 비음, 미음, 니은, 이응이 있고요. 마찰하는 소리는 공간을 좁혀서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마찰음이죠. 마찰음 뭐 있습니까? 시옷, 히읗이 있죠. 얘네가 마찰 소리죠. 자, 다음 문제도 중요한 문제예요. 함께 풀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요. 자, 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는데 국어에서는 이 모두를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가진 의문으로 본다. 그러나 외국어 가운데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여 하나의 의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이 있죠. 하지만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음의 색에 따른 구분이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1번 적절한 거 볼까요? 자, 우리말과 외국어의 의문 체계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이 외국어에는 없는 거죠. A의 예시로, A, 파열음의 예시로, B의 예시로, 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A가 뭐예요? 파열음이고 B가 파찰음이잖아요. 그런데 파열음에 푸가 있는 건 맞지만 뜨가 파찰음인가요? 아니죠. 파열음이죠. 파열음. 그래서 얘가 틀리게 되겠네요. 그래서 파열음, 파찰음 구분하셔야 되고요. 우리말에서 파열음과 파찰음에 속하는 자음들은 의문의 역할을 당연히 하죠.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각각 다른 의문으로 인식하지만 외국인들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죠. 또 C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물과 뿔을 서로 다른 소리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소리의 세계에 따른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파열음은 어떻게 내는 소리죠? 네, 파열음은 바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죠. 그 다음 마찰음은요. 공간을 좁혀서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파찰음은 마찰과 파찰을 동시에 하는 거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며 내는 소리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 이것도 대표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보기의 경우 현우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문제 많이 풀어봤죠. 개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해야 하는데 잘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보는 순간 모음 체계표를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음 체계표를 써놓고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 입술 모양이 평평하면 평순, 동그라면 원순, 혀의 높이가 높으면 고, 중, 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키, 위, 를, 주, 게, 되, 소, 네, 가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혀의 높이가 높을수록 입 모양은 어떻다? 적게 벌어진다. 혀의 높이가 낮을수록 입 모양은 크게 벌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묻는 문제가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그러면 이에와 이에를 구분해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전설 모음이라는 거 같고 평순 모음이라는 거 같은데 혀의 높이만 달라요. 혀의 높이가 애가 조금 더 중모음이니까 저모음보단 높이 있죠. 그러니까 입 모양이 적게 벌어지고 저모음이 가장 크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모음 얘를 발음할 때는 입 모양을 더 크게 상대적으로 얘는 더 작게 벌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지에서 뭘 고르시면 돼요? 자, 1번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아니요. 다 평순 모음이죠.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얘가 맞네요. 그쵸? 혀의 높이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 개를 발음할 땐 개에 비해 입술 아니요. 둘 다 평순 모음이니까요. 난 개를 발음할 땐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아니야. 둘 다 앞쪽에 있어요. 개를 발음할 땐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 모양 혀의 위치를 고정해야 돼. 둘 다 고정해야 돼요. 얘는 지금 뭐니까요? 단모음 둘 다 단모음 체계표 몇 개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몇 개요? 11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총 모음의 개수는 몇 개? 19개죠. 자, 다음 문제도 대표 유형인데요. 각각의 그죠? 글자를 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뭐예요?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종성에 맞는 음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소리는 이렇대요.
자, 이번에는 모음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어요.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전설모음이다. 전설모음에 해당하는 거는 모두 뭐가 들어간다고? 이 모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선지에서 골라내 봅시다. 이 모음이 안 들어간 걸 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평순 모음인 거는 반대가 뭐예요? 원순 반대죠. 원순 모음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뺀 여섯 가지가 평순 모음이죠. 그럼 원순 모음은 뭡니까? 오, 우, 왜, 위를 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모음인 거 뭐 있어요? 에와 아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억 디귿에 들어갈 모음이 순서대로 쓰인 단어를 고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억 먼저 고르면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먼저 기억 먼저 골라 봅시다. 먼저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네, 전설, 평순, 저모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전설, 평순, 저모음인 거 하나씩 골라볼까요? 그러면 후설 모음인 걸 빼면 되잖아요. 그쵸? 후설 모음인 거 뺍시다. 또 원순 모음인 거 빼면 되는데 원순 모음은 없네요. 가의 첫 번째 글자에. 자, 그리고 원순 모음인 거 없고 저모음이 아닌 거 없네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저모음이 아닌 거 여기 있네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니은에 들어갈 글자 전설 모음이니까 이 모음 들어가면 되고요. 평순 모음이래요. 또 고모음 뭐 있어요? 요거 네 개 중에 전설 모음인 거니까 요거네요. 후설 모음 빼고요. 평순 모음인 거 빼니까 2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뒤에 거는 안 봐도 되죠. 앞에 있는 게 확실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발음에 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잘라서라고 발음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쌍지읒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는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아무 글자가 없죠. 이어지는 글자가 없으므로 얘는 그리고 앞에 받침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된소리로 발음하면 안 돼요. 잘라서라고 발음해야 되고 역시 닦아라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3월에 이렇게 연음해서 발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젖는 이렇게 발음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꽃이 연음해야 되죠. 자, 그럼 맞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남네요. 우리 전에 음운 변동도 한 적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차분히 생각해서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다음은 이미지로 나오는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단모음인가? 아니요. 그러면 얘는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중모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선지에서 바로 단모음인 건 제하면 되죠. 자, 보니까 얘 단모음이네요. 얘도 단모음이네요. 그러니까 예. 2, 4, 5번만 남았어요. 그럼 B에 들어갈 게 뭔가 봅시다. 자, 단모음이어야 돼요. 이쪽은 단모음이면서 그 다음에 전설모음이 아닌 것이어야 돼요. 이쪽으로 오니까 B가 여기 있으니까 단모음이면서 후설모음이면서 중모음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고모음 아니면 저모음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요 B의 거를 보니까 단모음 맞네요. 얘는 단모음 맞고요. 그 다음에 후설모음 맞네요. 그 다음에 고모음이나 저모음입니까? 자, 이렇게 고중절을 구분해야 할 때 뭐라고요? 이렇게 바로 표를 써놓으면 되죠. 고모음이어야 합니다. 고나 저모음. 고는 중모음이니까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고모음이죠. 그러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후설 모음이죠. 그죠? 맞고요. 또 단모음이니까 맞네요. 그럼 얘를 봅시다. 얘는 지금 단모음 맞고 후설 모음 맞나요? 아,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 저모음이네요. 제가 요거 두 개 담았네요. 그래서 문제가 잘못됐나 잘못 풀었나 한참 생각해 봤는데 맞아요. 두 개 다 답이 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요게 이제 난도가 조금 높은 문제인데요. 다음 탐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맞는 우문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발음할 때 공개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는가? 장애를 받는다. 네, 라고 했으니까 뭐란 소리예요? 자음이란 소리네요. 그쵸? 혀끝과 윗잇몸 소리에서 나는 소리인가? 네, 라고 했으면 혀끝 잇몸 소리 뭐였어요? 느, 스, 를 고르셔야 되죠. 그러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혀끝 잇몸 소리가 아닌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음이면서 혀끝 잇몸 소리가 아닌 것. 어떤 계열이 있어요? 비읍 계열, 그 다음에 기역 계열, 그 다음 히읗, 니은, 미음, 리을, 이응 모두 다 들어가죠. 하나 더 지읒 계열도 있네요. 자, 그 다음 조건 봅시다.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마찰 소리 뭐였어요? 마찰음 시옷 계열 밖에 없네요. 시옷과 쌍시옷. 그러면 요게 들어갈 거는 시옷과 쌍시옷인데 아니오래요. 그러면 마찰음이 아닌 것 뭐 있어요? 요것 중에서 마찰음이 아닌 것 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찰음인데 성대를 편안히 둔 상태에서 발음하는 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성대를 긴장하지 않고 발음하는 것. 소리의 세계에 따라서 무슨 소리? 예사 소리. 자, 그러면 된 소리는 어떻게 나는 소리예요? 된 소리는 성대를 긴장하면서 나는 소리인데 여기서 성대라는 말 대신에 발음기관의 근육이란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사 소리는 발음기관의 근육이 긴장하지 않고 나는 소리, 된 소리는 발음기관의 근육이 긴장하면서 나는 소리, 발음기관의 근육이 근육과는 상관없이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를 거센 소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의문은 뭐가 되겠어요? 편안히 둔 상태니까 예사술이 예 중에서 뭐요? 시옷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시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쌍시옷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각각의 의문들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써놓지 않으면 밑에서 선지에서 고를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문제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느낌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개구리 귀뚜라미 이론 예시가 있고요. 이러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은 의태어를 바탕으로 의태어 맞나요? 의태어가 아닌데요. 그쵸, 의태어가 아니에요. 의태어는 뭐예요? 흉내내는 말인데 모습을 흉내내는 말을 의태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의태어 뭐 있어요? 반짝반짝, 번쩍번쩍은 의태어네요. 그쵸? 엉금엉금 의태어네요. 그쵸? 나머지는 부엉부엉은 흉내내는 말인데 성어가 되겠네요. 요것만 의태어가 되겠고요.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은 모두 부사어예요. 부사. 나머지 형용사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될 수 없습니다. 니은의 반짝반짝은 양성 모음을 사용했다. 맞죠? 를 사용했으니까 양성 모음. 상대적으로 무겁고 아니요. 양성 모음은 뭐야? 가볍고 밝은 느낌을 주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부엉부엉 엉금엉금 소리를 흉내내는 음성 상징어이다. 맞죠? 음성 상징어가 뭐예요?
음성 상징어가 뭔가를 흉내내는 말인데,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무슨 함정인가요? 자, 부엉부엉은 소리를 흉내내는 말은 맞지만, 엉금엉금은 소리가 아닌 모습을 흉내내는 의태어이기 때문에 얘가 틀리네요. 그쵸? 엉금엉금해서 틀렸습니다. 함정. 그 다음에 리을의 깜깜하다는 강감하다 보다 덜 어둡나요? 아니요. 더 어둡죠. 그죠? 감감하다보다 깜깜하다가 더 어둡고 깜깜하다보다 캄캄하다가 더 어두워요. 우리가 소리의 세기에 따른 구분에서 예사 소리는 긴장하지 않고 나는 소리이면서 약간 밝은 느낌, 깜깜하다는 성대를 긴장하면서 약간 무거운 느낌, 그 다음에 캄캄하다는 거세게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친 느낌을 주겠죠. 그렇죠? 다시 네, 예사 소리는 가벼운 느낌, 깜깜하다, 무거운 느낌, 캄캄하다, 거친 느낌, 예사 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에 따른 느낌의 차이. 그 다음, 리을은 음운을 교체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죠. 맞네요. 그죠? 그죠?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자, 요런 문제도 고난도 문제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배웠죠? 분절 의문은 뭐예요? 나누어 끊을 수 있는 소리라서 자음과 모음이 해당하고, 비분절 의문은 나누어 끊을 수 없는 소리라서 소리의 길이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비분절 의문에는 억양과 한글 잡모가 있다? 아니죠. 억양 아니고요. 소리의 길이라고 했어요. 비분절음은 자모, 자음과 모음은 분절음문에 해당하죠. 산과 악은 국어의 음절 구성 방식이 같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게 음절 구성 방식이에요. 자,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글자 하나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음절은 구성 방식이 몇 가지가 있나요? 자, 첫째,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음절이 구성돼요. 예를 들면 가, 나, 다라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는 자음, 모음에다가 받침까지 있는 거,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거, 강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게 있다. 모음과 자음이 아니고 자음 아니고요.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다. 그게 뭐죠? 초성의 음가가 없는 거 이런 거죠. 의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받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게 네 가지 음절 구성 방식이다. 자, 요걸 바탕으로 산과 악은 음절 구성 방식이 같나요? 다르죠. 얘는 자음, 모음, 자음, 얘는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같지 않네요. 자, 다음 소리의 길이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에 속하죠. 소리의 길이는 속해요. 자,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의문이죠. 자, 의문이라는 것은 소리의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비분절 의문과 의문이 있다. 자, 분절 의문이 있다.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 그 다음에 분절 의문 자음 모음이니까 의문에 속하는 것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죠. 얘는 맞는 거고요.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자음이라고 하죠. 이 자음은 우리말에 19개가 있다. 맞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빠따사짜까까지 해서 19개 맞네요.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하죠.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단모음은 몇 개? 10개. 키를 주게 되었어. 내가. 그러면 이중 모음은 몇 개라고요? 11개. 그래서 총 모음의 개수는 21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의문의 구분 방식을 또 묻는 문제인데 좀 복잡한 문제네요. 자, 잊지마 넌 기억. 니은은 어둠, 디귿은 왼손으로인데요. 자, 니은에는 후설 모음만 사용되었다. 그런가요? 아니요. 이 모음이 들어가면 니은이니까 맞네요. 후설 모음만 사용된 거 맞네요. 전설 모음은 이 모음이 들어간 거, 이 모음이 안 들어간 건 후설 모음이니까 니은. 그죠? 우가 다 후설 모음 맞고요. 디귿에 쓰인 모음은 모두 원순 모음이다. 모음이 외가 있고요. 오가 있어요. 맞네요. 모두 원순 모음. 원순 모음 몇 개? 외, 위, 오, 우. 원순 모음 맞고요. 노랫말에 쓰인 모음은 모두 단모음인가요? 한번 봅시다. 단모음. 자, 이 단모음, 이 단모음, 아 단모음,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쭉. 이중모음이 있네요. 그죠? 여는 이중모음 하나가 있네요. 자, 외는 단모음이고 이중모음 딱 하나 여모음이 있네요. 그래서 모두 단모음이란 말은 틀리네요. 기억에는 고모음이 있나요? 자, 표시해둬야죠. 키위를 주게 되었소. 네, 가에서 기억에는 고모음 있나요? 있지마 너네 고모음 키위를 주 있나요? 자, 당연히 고모음 있고요. 중모음 있나요? 오 있네요. 있고요. 그 다음에 저모음 있나요? 잠깐. 기억만 봐야 돼요. 기억, 니은 다 보지 말고. 그럼 다시. 고모음은 있었어요. 여기 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모음 있나요? 오. 여기 어가 있네요. 그 다음 있고. 그럼 저모음 있나요? 아가 있네요. 그래서 다 있네요. 그쵸? 얘도 맞네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맞는 걸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도 봅시다. 이 의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얘네는 모두 뭐예요? 공통적으로 단모음인데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나 봅시다. 반모음, J는 2계열을 말하죠. 자, 그러면 반모음이 또 뭔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단모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소리인데, 자, 우리의 단모음은 몇 개? 10개가 있다. 그런데 이 이중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단모음과 단모음 10개와 반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이 반모음은 새로 만든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어요? 자, 단모음 중에서 J계열과 W계열이 반모음에 된다. 그래서 J계열과 W계열이 이중모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명칭을 바꾼다. J계열엔 요거고요. W계열은 요거죠. 그렇죠? J계열은 반모음 2계열, W계열은 오우 계열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반모음은 뭐라고요? 원래 단모음이었는데 이중모음의 재료가 되는 곳으로 이렇게 이모음 계열과 오우 모음 계열이 있는 것이다. 원래 반모음은 단모음이었으나 이중모음으로 사용될 때 반모음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의문은 반모음 J 계열만 결합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이 어에다가 반모음 J계열 E를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애가 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애는 단모음 체계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이 어에다 반모음 2계열을 합쳐서 뭐가 된다? 여라는 이중모음이 된다. 그쵸? 자, 이와만 결합하나요? 요거는 이모음 계열은 결합하는데 뭐랑도 W계열 이 W계열 오우랑도 결합하죠. 어와 우를 결합해봐요. 반모 우를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워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맞지 않죠. 그 다음에 반모음 W 계열만도 결합하는 거 아니고요. 모두 결합하지요. 그리고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내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입술을 동그랗게 내는 소리는 여기에는 없네요. 다 평순 모음이었어요. 입술을 동그랗게 내는 것은 원순 모음인데 여기 있는 것은 다 평순 모음이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틀릴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모음 체계표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시험 보기 전에 체계표를 아예 써놓고 시작하면 틀릴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 안녕.